도성의 밤 공기는 매캐한 먼지와 희미한 등불 냄새가 뒤섞여 낯선 불안감을 자아냈다. 근초고왕은 호위병들의 걸음을 제지하듯 손을 들어 올리고 서서히 말에서 내렸다. 종일 이어진 개선 행렬에 지쳐 허리를 펼 법도 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말에서 내린 순간부터 왕의 전신에서는 전장에서 피를 뒤집어 쓰고도 식지 않았던 살기의 기운이 스며 나왔다. 도성 사람들은 그 기운을 알아차렸는지 축제처럼 떠들썩하던 거리마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고개 숙인 백성들은 부서질 듯 낡은 대문 뒤로 후다닥 몸을 숨겼다. 슬쩍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들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교차한 빛을 띠고 있었다. 왕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환영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그가 불러올 광풍을 예감하는 듯했다. 한낮까지 울려 퍼진 근초고왕 만세의 함성이 해가 기울면서 이상하리만치 사그라졌다. 마땅한 이유는 없었지만 어떤 불길한 고요가 거리에 서려 있었다. 장맛비처럼 습한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으며 도성의 조명 역할을 하던 횃불 또한 바람에 흔들려 불안정했다. 왕은 이런 모습이 못내 거슬렸다. 짧은 환희조차 허락되지 않는 전쟁터가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가져온 지금 도성 안에서 끔찍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막 궁으로 들어서자 여러 신하가 두서없이 달려들며 고개를 조아렸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의기양양하게 개선하는 왕에게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전한다는 부담과 그 소식을 듣고 난 뒤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근초고왕은 곧 신하들을 재촉할 필요조차 없이 무겁고도 충격적인 내부 보고를 듣게 되었다. 진의와 진정, 두 사람의 배신, 믿기 어려울 만큼 악랄한 수탈과 관직매매,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작태에 대한 증언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진의는 좌평으로 있으면서 관직을 제멋대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챙기며 그 대가로 관리를 함부로 안치고 있습니다. 진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하. 마치 자신이 왕이나 된 것처럼 가마를 타고 다니며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관직을 나누어 주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을마다 군사를 풀어 백성들의 곡식을 약탈해 갑니다. 보고를 들을수록 근초고왕의 식은땀이 날카롭게 흘러내렸다.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도성에서는 간신배들이 왕의 권위를 뒤흔들고 백성들을 노략질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모두가 내 이름으로 전쟁을 이겨낸 줄 알았는데 그 사이 내가 지켜야 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구나. 왕은 차가운 숨을 들이마셨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어쩌면 이 전쟁은 외적이 아닌 내부의 적과 벌이는 싸움이 더 잔혹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드는 순간이었다. 불이 꺼진 뒷골목, 우중충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피곤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낮은 신음소리뿐이었다. 집집마다 문이 부서지거나 설령 닫혀 있어도 문짝이 휘어져 헐거웠다. 멀리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가 나면 놀란 아이들이 재빨리 몸을 숨겼다. 진해, 진정. 그들이 온다. 백성들은 부스스 깨어난 두려움으로 이리저리 몸을 낮췄다. 관리들이나 그 수하들이 마을을 지나치면 어김없이 세금을 빙자한 약탈이 일어났다.
밭에서 갓 수확한 농작물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대가리 하나 남지 않은 곡식 창고 앞에서 사람들을 조롱했다. 왕의 귀에는 이런 참혹한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비명처럼 울렸다. 내가 그토록 꿈꾸던 백제의 번영은 어디로 갔는가. 그의 눈앞에는 승전의 열기 따윈 깡그리 씻겨 내려간 기근과 비참함이 가득한 도성의 모습만 펼쳐졌다. 밤이 되자 근초고왕은 침전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다. 따라 들어오려는 신하들도 제지한 채 오직 소수의 직속 부하들만 불러들였다. 그곳에서 쏟아진 이야기는 낮에 듣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끔찍했다. 진이가 어떻게 관직을 거래했는지, 진정이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을 압박해 재산을 강탈했는지, 심지어 병들어 누워있는 농부의 마지막 식량까지 뺏어가 살려두고 떠났다는 정황까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업적을 자신들이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소. 백성의 피를 짜내 자기 배를 채우고 관직을 팔아 부를 축적하는 자들은 왕권을 능멸하는 자들이요. 왕의 목소리가 침전 깊숙이 가라앉았다. 그 안에는 살벌하고 냉혹한 결의가 깃들었다. 이들이 과연 우리의 백제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차라리 외적이라 불러도 무방한 자들이지. 태자 휘수는 멀리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떨리는 손을 다독였다. 외척인 진정은 태자의 후원자이기도 했지만 이토록 악랄한 행태를 벌였다니.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으나 휘수는 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렸다. 왕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뻔히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그 시각궁의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진의와 진정이 호화로운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전쟁을 겪으며 황폐해진 나라에서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호사였다. 비단으로 장식된 방석에 늘어져 앉아 술과 고기를 흥청거리며 먹고 끝도 없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 새로 관직을 사겠다는 이가 몇이더라. 돈을 두둑이 챙겨왔겠지. 알뜰히 받아서 또 기름진 땅을 사들여야겠군. 진으가 건방지게 웃으며 말했다. 그 옆에서 진정이 창문 밖을 힐끔 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을 주시하는 그림자가 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오직 권력이 자신들의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왕이 돌아왔지만 전쟁에 지친 몸으로 어디까지 움직이겠소. 우릴 벌하려 든다면 무력이나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걸 피하려고 궁을 습격이라도 하겠소. 진정의 말에 진이는 뱉어낸 술방울을 삼키며 혓바닥을 쯔 찼다. 어차피 백성들이 어찌 되든 우린 상관없지 않소. 왕조차도 우리 없이 나라시를 꾸리긴 힘들 터. 사실상 이 나라는 우리 것이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제 아무리 근초고왕이 돌아왔어도 자신들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맹신. 그러나 그들은 정작 전장에서 스스로의 혈육을 모조리 아낌없이 베며 왕권을 지켜온 근초고왕의 진짜 무서움을 알지 못했다. 결국 그날 밤 깊은 시각 근초고왕은 다시 갑옷을 꺼내 입었다. 전쟁터를 누비며 함께 써왔던 낡은 갑옷 곳곳에는 녹슨 흔적과 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왕은 더 화려한 새 갑옷 대신 이 익숙한 갑옷을 선택했다. 지금 부패한 적과 맞서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이어야 했다. 왕이 손잡이를 잡아당겨 칼을 꺼냈다. 묵직한 강철이 달빛 아래
서슬퍼런 빛을 발했다. 한참을 바라보는 왕의 눈에 외적을 베며 지켜낸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이번에는 그 백성을 다시 약탈하고 학대하는 내부의 적을 베어야 한다. 그 생각이 번갯불처럼 머릿속을 휘저었다. 막고해. 그가 낮게 부른 이름에 어둠 속에서 나타난 막고해가 무릎을 꿇었다. 폐하, 부르셨습니까? 도성의 병력을 재정비하라. 그리고 진해와 진정이 꾸린 사병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라. 곧 이들을 베어낼 것이다. 막고해는 왕의 의도를 읽고 단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폐하. 그날 밤 도성에선 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불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거센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마치 다음 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리라는 신호처럼 달빛조차 어둠에 파묻히고 있었다. 왕은 침전에서 걸어나와 황망히 식어가는 하늘을 잠시 응시했다. 밤이지만 왠지 전장보다 더한 살벌함이 도성 골목마다 뚜렷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을 깨뜨리는 것은 결국 왕의 칼일 것이다. 진이와 진정, 너희가 왕자를 모욕하고 백성을 핍박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왕의 눈은 이미 피로 더 붉은 빛을 머금었다. 이 전쟁은 외적과 싸울 때보다 더 처절한 싸움이 될 테지만 근초고 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 해가 뜰 무렵 혹은 그보다 빨리 칼이 노을처럼 그들의 목을 스칠 것이다. 도성 변두리 낮은 담 뒤에서 웅크리고 있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곡식을 움켜쥐고 있었다. 진정의 수하가 다녀가면 이마저도 빼앗길 테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허기가 눈을 뒤덮어 이미 죽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절망의 순환을 끊어낼 번갯불이 나타날 것을 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 왕이 이미 내부의 적을 베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도 그저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를 쥐고 한숨을 삼키는 것뿐이었다. 달빛마저 붉게 비치는 깊은 밤, 근초고왕의 귀에 도성 곳곳에서 흘러들어오는 백성들의 신음이 간간히 스쳤다. 괴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숨죽인 소리. 전쟁이 끝나면 모두가 편안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을 배반한 것은 외적이 아니라 왕이 믿었던 신하들이었다. 근초고왕은 그렇다면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이 배신에 응답해야 함을 이미 마음으로 새겼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표면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들끓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내가 키운 이 칼날, 내부의 적에게 겨누겠다. 왕이 중얼거리듯 뱉은 말이 곧 도성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만 같았다. 고요히 깔린 밤하늘에 왕의 분노가 서슬퍼런 그림자가 되어 떠돌았다. 이윽고 밤이 깊었다. 진의와 진정은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꿈속에 빠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초고왕은 침전 한 구석에서 잠시 눈을 감고도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다. 곧 벌어질 숙청은 엄청난 핏빛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다.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관직을 산 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때 근초고왕은 그들의 이간질과 음모를 단칼에 잘라내야 했다. 그럼에도 왕은 주저하지 않았다. 백성을 불태우는 불이 됐던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엔 아까워서 지켜낸 이 땅이 너무나 소중했다. 전쟁터에서 수없이 베었던 적의 목숨이
지금 눈앞에서 뇌관처럼 떠오른다. 외적도 아닌데 왜 이런 사리를 느껴야 하는가. 왕의 가슴이 짓눌렸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 감내할 준비가 되었다. 곧 날이 밝으면 왕의 칼은 도성 안에서 호령하는 배신자들의 숨통을 마치 전장에서처럼 가차 없이 끊어낼 것이다. 외적보다 무서운 내적의 적, 그것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승리가 완성된다는 결심이 왕의 내부에서 숨 쉴 틈 없이 울부짖고 있었다. 도성의 밤이 차가운 어둠을 머금고 유령처럼 스쳐가는 동안 백성들의 고통은 한순간도 줄지 않았다. 그러나 근초고왕의 눈동자는 이미 폭풍 전야의 짙은 구름이 일렁이고 있었다. 진정과 진해,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숙청의 칼날, 그것은 분명 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름을 달고 새벽녘에 도성 안을 휩쓸 것이다.